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 우리는 모두 오래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일입니다. 병원에 눕지 않고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걷고 말하며 내 삶을 내가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장수 아닐까요? 오늘은 과학이 말하는 건강한 장수의 비밀을 함께 알아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몸속에 해답이 있었고 이미 내 생활 안에 힌트가 있었던 이야기. 이제부터 하나씩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느긋한 마음이 수명을 늘린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 바로 마음이 느긋하다는 점입니다. 사소한 일에 흥분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며 속을 태우지 않고, 조금 늦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산다는 연구 결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장기 연구에서는 낙천적인 사람들, 즉,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10년에서 15년 가까이 더 오래 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것만으로도 심장질환의 위험이 25% 이상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의 감정은 곧바로 몸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잠이 오지 않고, 잠을 못 자면 혈압이 올라가고 속이 쓰리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반대로 마음을 편히 가지면 호흡이 자연스러워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몸 전체가 긴장을 풀게 됩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적으로 인식합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받는다고 느끼면 몸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과하게 반응합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노화가 빨라지고 질병도 쉽게 생깁니다. 반면 마음이 느긋한 사람은 작은 일에 속상해하지 않고 자신의 흐름을 존중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식사도 천천히 하고 말투도 부드럽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합니다. 결국 심리적인 여유는 몸 전체의 리듬을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성격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천성이 예민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마음이 불편할 때 스스로를 달래는 방법을 익히는 것. 그것이 장수로 가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거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잠깐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해보는 것. 이렇게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몸에겐 약이 됩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마음부터 느슨하게 푸는 것. 그것이 진짜 첫 번째 건강 습관입니다. 80%만 먹는 식사법, 장수의 첫걸음.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배부르기 전에 숟가락을 내려라. 그게 바로 장수의 땅으로 알려진 오키나와 사람들이 지키는 식사 원칙, 하라하치부라는 말입니다.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배가 100% 차기 전에 80%쯤 찼다 싶으면 그만 먹는다는 뜻이죠. 과연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 사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장수마을로 알려진 지역들을 연구한 블루존 프로젝트에서도 이 식습관은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는 것이 아니라 몸에 필요한 만큼만 먹는 것. 오키나와의 노인들 중엔 100세를 넘겨도 정정하게 밭일을 하거나 손으로 옷을 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밥상은 소박합니다. 흰 쌀밥보다는 잡곡이 많고 튀긴 음식보다는 삶거나 찐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양이 많지 않습니다. 많이 먹지 않는다고 해서 배고픔을 참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천천히 꼭꼭 씹어먹기 때문에 뇌가 배부름을 인식할 시간을 줍니다. 우리 뇌는 음식을 먹고 나서 약 20분쯤 지나야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분 만에 급하게 먹어버리죠. 그래서 배가 터지도록 먹고 나서야 아차, 너무 많이 먹었네 하고 후회합니다. 이런 식사가 반복되면 소화기관에 무리가 오고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결국 당뇨, 고혈압,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하라하치부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조금 덜 먹되 천천히 정성껏 음식을 대합니다. 그 결과
몸은 더 가볍고 소화는 더 원활하며 면역력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예전처럼 많이 먹는 건 오히려 독이 되기 쉽습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소식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배고프지 않게, 그러나 과하지 않게 내 몸의 신호를 귀 기울여 듣는 습관. 그게 바로 장수의 식탁입니다. 한 끼를 먹더라도 빨리 먹지 않고 입안에서 풍미를 느끼고 감사한 마음으로 천천히 먹는 것. 그렇게 쌓인 하루하루가 건강한 10년, 20년이 되는 법입니다. 걷는 사람은 약 대신 다리로 산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서 이런 얘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가벼운 산책이라도 꾸준히 하세요. 의사들이 그렇게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를 깨우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며 내 몸의 리듬을 되찾아주는 가장 자연스러운 약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점점 줄고 균형 감각도 떨어지기 쉬운데 이걸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걷기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하루에 7,000보 정도만 걸어도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치매 같은 질환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규칙적으로 걷는 사람은 걷지 않는 사람보다 삶의 질이 높고 자기 관리 능력도 뛰어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먼저 멀리 가는 것보다는 자주 걷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루트를 걷는 것만으로도 몸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햇볕을 받으며 걷는다면 비타민 D 합성이 이루어져 뼈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혼자 걷는 것보다 친구나 이웃과 함께 걸으면 운동 효과는 물론 정서적인 안정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히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거나 TV 앞에만 앉아있는 삶에서 잠시 벗어나는 순간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길가의 꽃을 보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자신과 대화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릎이 아파서 못 걷겠어요. 나는 원래 운동하고 안 친해서요. 그럴수록 더 걸어야 합니다. 단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층만 걷는 것부터 버스 정류장을 한 정거장 앞에서 내려보기, 동네 마트까지 천천히 걸어가기, 작은 변화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게 만들면 됩니다. 걷기는 특별한 준비물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그 어떤 운동보다 꾸준하고 확실합니다. 몸이 무거울수록, 마음이 가라앉을수록 잠시라도 밖으로 나가 발을 움직여 보세요. 다리는 우리 몸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를 단단하게 지키는 일이 곧 오래 사는 힘이 됩니다. 사회적 관계는 장수의 숨은 비밀.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도 사람이고 우리를 가장 살게 했던 것도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연결이 강한 사람일수록 우울증, 치매, 심장병 위험이 낮고 삶의 만족도와 기대 수명도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넘게 이어져 온 성인 발달 연구라는 유명한 조사가 있습니다. 그 연구의 결론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돈도 명예도 아닌 좋은 인간관계였다는 겁니다. 외로움은 단지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영국에서는 흡연이나 음주보다도 외로움이 조기 사망률을 높인다는 충격적인 보고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원래부터 혼자서는 오래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고립되기 쉽습니다. 일할 때는 매일 마주치던 사람도 직장을 떠나면 연락이 끊기고 가족도 각자 바빠지고 어느 순간 혼잣말이 많아지고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하지 않는 날이
늘어납니다. 이런 고립감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뇌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특히 치매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계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먼저 크고 대단한 인간관계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이웃과 아침에 인사를 나누는 것, 마트에서 점원과 한두 마디 대화하는 것, 주말마다 누군가와 차 한 잔 마시는 것, 이런 작은 연결이 건강에 놀라운 힘을 줍니다. 관계는 반드시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 누군가를 챙기고 돌보는 역할을 가진 사람은 삶의 목적과 활력이 생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훨씬 건강합니다. 좋은 관계란 수십 년 이어진 우정만이 아니라 오늘 웃으며 건넨 인사 한마디, 따뜻하게 건넨 전화 한 통에서도 시작됩니다. 당신의 하루에 그 한 사람이 되어줄 누군가가 이미 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당신 역시 누군가의 하루를 살게 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조용한 인생일수록 작은 연결이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오늘 누군가에게 먼저 안부를 건네보세요. 잠을 잘 자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 잘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만큼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하루의 재설정 버튼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낮 동안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몸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밤에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선 수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손상된 세포가 복구되고 기억은 정리되고 감정은 차분해집니다. 이 과정이 멈추면 몸은 점점 약해지고 마음도 예민해집니다. 미국 국립수면재단 연구에 따르면 성인은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시니어층에게 수면은 젊을 때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잠은 더 얕아지고 자주 깨게 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의 한 과정이지만 이를 방치하면 수면 부족이 만성으로 이어져 기억력 저하, 우울증, 고혈압, 당뇨 같은 수많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첫째는 수면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려는 노력이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안정시킵니다. 하루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수면의 질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둘째는 수면 직전의 습관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을 오래 보거나 밝은 조명을 그대로 유지하면 뇌는 아직 낮이다 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불을 은은하게 줄이고 TV와 핸드폰 대신 가벼운 음악이나 책을 보는 게 좋습니다. 셋째는 낮 동안의 활동도 중요합니다. 햇볕을 쬐는 시간, 가벼운 산책, 적당한 피로는 밤에 자연스럽게 숙면을 유도해 줍니다. 넷째는 불면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애써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말고 눈을 감고 조용히 쉬는 것만으로도 몸은 상당 부분 회복됩니다. 잠을 못 잔다고 자책하면 오히려 더 각성되어 수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낮잠은 20, 3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자면 오히려 밤잠이 방해받고 몸의 리듬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잘 자는 사람은 노화를 늦추고 몸의 회복력이 높아지며 감정도 안정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날 아침 내가 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몸과 마음을 다시 일으켜줍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불을 조금만 낮추고 나 자신을 다독이며 천천히 눈을 감아보세요. 그 하루가 당신의 수명을 하루 더 늘려줄지도 모릅니다. 작게라도 목적이 있는 삶.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당신은 뭐라고 답하실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삶엔 목적이라는 단어가 점점 멀게 느껴집니다. 아이들을 키우던 시절에는 그들의 학교와 미래가 우리 삶의 이유였고, 일을 하던 시절에는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살아야 할 이유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끝난 뒤엔 문득 삶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단지 마음의 안정뿐 아니라 우리의 건강 수명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100세 이상 장수 노인들을 대상으로 오래 사는 비결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공통된 대답 중 하나는 바로 이루고 싶은 것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목표가 있는 삶은 몸과 마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하루를 더 부지런히 살게 만들고 자신을 더 잘 돌보게 만듭니다. 미국의 한 노인 건강 연구에서는 삶의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 신장병, 치매, 우울증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고 사망률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삶의 목적은 거창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 작은 텃밭을 가꾸는 일, 매일 걷는 거리를 기록하는 일, 손주를 위해 반찬을 준비하는 일, 혼자 살아도 하루에 한 끼를 정갈히 차려 먹는 일, 그 모든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하루에 한 번만 떠올려 보세요. 그 질문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특히 시니어 시절에는 자신보다 누군가를 위한 삶이 더 큰 의미가 됩니다. 반려식물을 키우거나 자원봉사를 하거나 가까운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는 일은 생각보다 큰 만족과 생기, 그리고 정서적 안정감을 줍니다. 이런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정서적 고립을 막아주며 새로운 기억을 만들게 합니다. 또한 자기 삶의 의미를 느끼는 사람은 고통을 견디는 힘도 강하고 작은 불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삶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 하루도 살아볼 만하다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두 번째 청춘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 작은 목적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글을 쓰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 화분에 물을 주는 것, 옛 친구에게 전화 한 통 거는 것. 당신이 숨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누군가에겐 선물이고 당신 자신에게도 충분히 이유가 됩니다. 오래 살고 싶다면 이 한 가지만큼은 세상엔 수많은 건강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아침 레몬물을 마시고, 어떤 사람은 단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조건 유산소 운동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100세를 넘긴 사람들을 연구해보면 그들이 공통으로 실천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약도 운동도 아닌 소박한 식습관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오래 사는 삶의 열쇠가 된다는 것이죠. 일명 블루존이라 불리는 세계 5대 장수 마을, 이탈리아, 사르디니아, 일본 오키나와, 그리스 이카리아,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마린다. 이 5곳은 문화도, 언어도, 종교도 다르지만 식탁 위의 모습은 놀라울 만큼 비슷합니다. 먼저 고기보다는 채소가 중심입니다. 육류는 특별한 날에만 먹거나 양을 아주 적게 유지하고 대부분의 끼니를 콩, 현미, 고구마, 채소, 해조류 같은 식물성 식품으로 채웁니다. 또한 가공식품과 인스턴트를 거의 먹지 않습니다. 패스트푸드 대신 손으로 만든 음식, 마트에서 산캔이나 봉지 대신 시장에서 사온 재료로 직접 조리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먹는 것이 곧 내 몸이 된다고요. 실제로 과도한 설탕과 인공 첨가물이 들어간 음식은 혈관 건강을 망치고 내장 지방을 쌓이게 하며 염증을 유발해 각종 만성질환의 씨앗이 됩니다. 반면 신선한 재료로 만든 자연식은 장 건강을 돕고 노화를 늦추며 몸의 자연 치유력을 유지시켜줍니다. 또한 그들은 음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감사하며 먹는 행위로 여깁니다. 식사 시간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웃고 떠드는 소통의 시간이자 하루를 마무리하는 따뜻한 의식처럼 느껴집니다. 그 마음가짐이 몸에도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욕심내지 않는 식사 습관입니다. 배가 찼다고 느끼기 전에 젓가락을 내려놓는 습관, 음식의 양보다는 재료의 질에 집중하는 자세, 자극적인 맛보다는 재료 본연의 맛을 즐기는 여유, 이 모든 것이 몸을 살리고 세포를 젊게 만들고 하루하루를 가볍고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많은 장수노인들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약 먹는 시간보다 밥 먹는 시간을 더 귀하게 여겨라. 건강은 병원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식탁에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오늘 밥상이 당신의 10년 뒤 모습을 만든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간단한 반찬, 맑은 국 하나, 정갈한 밥 한 공기, 그 안에 장수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이란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 그건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약도, 힘든 운동도, 값비싼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걷는 걸음, 가볍게 웃는 마음, 소박한 식탁, 따뜻한 인사 한마디, 그리고 잠든 밤의 평온함. 우리는 이미 그 모든 걸 알고 있었고, 다만 조금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다시 돌보아 주세요. 남을 위해 살아온 시간도 충분히 위대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내일을 바꾸고 그 내일이 모여 당신의 오래도록 건강한 삶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이 당신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 삶의 여정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